수업하기 전에 미리 좀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방정식 유형 10까지, 유형 8까지였나? 유형 8까지 가야 되는데 봐야 될 문제가 좀 많거든? 그래서 선생님 오늘 볼 문제들 미리 써놓은 거고 1등급 2개 봐야 돼. 우리 저번 시간에 다항식 못해서 다항식이랑 항등식 나머지 정리까지 1등급 문제들 다 볼 거거든? 1등급 문제는 내가 다 풀어줘야 될 거라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예상을 했을 때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수업 자체가 10시까지 갈 것 같거든. 선생님이 오늘 좀 미리 양해를 좀 구할게. 양해를 좀 구하고 2개만 구할게. 하나는 선생님은 문제를 풀 때 당연히 끝까지 답을 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계산을 끝까지 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네 문제를 풀어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답을 온전히 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봐서 그냥 기본적인 계산만 남으면 내가 그냥 넘어갈게. 왜냐면 너무 그것까지 하기에 시간이 좀 아깝거든. 그래서 계산 혹시 내가 끝까지 안 하더라도 이따가 우리 클리닉 때 이거 다시 너네가 풀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답을 꼭 내보고. 두 번째는 빨리 끝나야 수업이 10시. 근데 수업이 10시에 끝난다는 게 다 끝나고 저걸 푸는 거죠 10시. 그치. 내 목표는 9시 반에 끝내는 거야. 9시 반에 끝내는 게 목표거든. 그러면 클리닉까지 했을 때 빨라야 10시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따가 한 9시쯤에 부모님이 걱정할 수 있으니 미리 연락을 드려다. 오늘 좀 늦어질 수 있다. 잘하면 11시에 끝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그래서 1등까지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미리 하냐면 내가 조급해지고 싶지 않아서 1등급 문제를 이제 우리가 뒤에 풀 때 내가 막 조급해져서 설명을 대충 하게 될까봐 미리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나도 좀 시간을 여유있게 써야 너네한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근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중요해. 나랑 진도를 나갈 부분은 이차함수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정식 쪽인데 이쪽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내가 설명할 게 좀 많고 너네 잘 알겠지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쪽이 고등학교 통틀어서 가장 좀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그것도 1등급 문제들은 또 얼마나 난해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잘 써야 되니까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893번부터 문제를 풀어봅시다. 저거 어디서 사셨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떤 거? 노트랑 이거 나는 그냥 인터넷에서 하는데? 저 봐도 돼요? 뭐라고 쳐요? 아이비스 패드 노트야. 여기 알파문고에도 있을 건데? 나 알파문고에서 한 거 같은데 이거? 아니, 괜찮아. 알파문고에 있어. 여기 바로 앞에. 그냥 파일을 따로 사신 거예요? 이것도 알파문고에서 한 거야. 여기 앞에 다 있어. 그래서 쓰는 것만 써서. 자,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좀 식을 보면서 갑시다. fx가 x제곱, 여기 써있구나. fx가 x제곱 마이너스 7이고 gx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인데 이 직사각형 ABCD에 둘레가 최대일 때 ABCD의 넓이를 구해달래. 둘레가 최대. 우리 항상 함수 나오고 길이나 넓이 문제 나오면 결국 뭐만 잘 쓰면 될 거냐면 좌표만 잘 찍으면 얘네들 설정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좌표 좀 잘 찍어 볼 건데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여기서? 4색 정리 내가 여기서 안 했니?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 그 4색 정리라는 증명이 있어. 4색 정리. 4색 정리가 뭐냐면 지도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했었지. 했어. 내가 그때 이게 왜냐면 2차 함수 있지. 2차 함수.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뭘까?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야. 하셨어요. 그치? 2차 함수에서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쓰지 않으면 문제를 아름답게 풀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축에 대해서 대칭을 쓰려고 노력해보자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지금 둘 다 fx도 마찬가지고 gx도 마찬가지고 축이 뭐야? y축이야. y축을 축으로 갖고 있어. 그럼 얘네들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걸 무조건 쓰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 어때야 돼? 이거 같아야 된단 말이야. 같아야 돼. 내가 B의 X좌표를 A라고 놓는다면 C의 X좌표는 뭐라고 놓으면 될까? A만큼 Y축에서 왼쪽으로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A라고 두면 되겠지.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모든 점의 좌표를 다 설정할 수 있겠다. B의 좌표는 X좌표가 A고 요거 위에 점이니까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 좌표는 X좌표는 A고 요거 위에 점이니까 A, A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둘레의 길이랑 둘레의 길이를 다 표현할 수가 있지. 가로의 길이 얼마? 내가 2A라고 두면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조심해야 돼. 우리 항상 위에서 아래 걸 뺀 게 길이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뺀 그러니까 부호를 무조건 마이너스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를 잘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a 제곱 여기서 여기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다. 그럼 둘레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겠네. 둘레는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6a 제곱 요거 2개니까 플러스 4a 이렇게 될 거고 24 요게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럼 최고차에서 또 음수인 이차함수니까 우리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위로 볼록이고 축의 방정식이 얼마니? a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3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숫자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맞아? 문제 너무 하는구만. 그래서 a가 3분의 4일 때 최대가 되겠다. a가 3분의 4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 그렇게 때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테니까 2a 곱하기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12 이게 넓이인데 a가 얼마일 때? 3분의 4일 때. 그래서 a에다 3분의 4 집어넣으면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나오겠다. 그래서 계산을 생략합시다. 이 문제에서 제일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써야 되고 한 번만 얘기해보자. 한 번만 하면 요 길이 얼마네? 요 길이 이 길이 얼마지? 이 길이 요 지금 x축 위에 있으니까 점 B의 y좌표가 길이가 돼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5가 되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a제곱 마이너스 7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고 한 거니까 얘가 지금 음수지. 그러니까 길이는 무조건 양수를 만들어줘야 돼서 저기다가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양수가 돼서 길이가 된다라는 거. 이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895번 봅시다. 그리고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자, 우리가 도형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활용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얘도 그거답게 풀자라는 거거든. 우선 잘 봅시다. 지금 L1, L2가 있는데 L1은 2x-y 플러스 1이고 쓰고 가자. 2x-y 플러스 1은 0이고 L2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래. 근데 오늘 애들아 왜 이렇게 늦니? 뭐라고 하지? 애들 왜 이렇게 안 오는 애들이 많아? 응? 도현이, 원준이도. 근데 버거킹 애들 노는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 지금 L1, L2로 둘러싸인 부분에 직사각형을 이렇게 잡겠대. 직사각형을 잡아서 직사각형의 한 변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넓이. 그럼 얘도 말 그대로 좌표들을 잘 찍어 나가면서 풀면 될 텐데 좌표를 풀기보다는 좀 도형답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거든. 지금 내가 요 큰 삼각형에서 세 꼭지점의 좌표는 조금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겠지. 자, 얘는 몇 콤마 몇이니? 요 놈의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얘는 지금 요 놈의 x절편이니까 4 이렇게 나오겠네. 얘는 둘의 교점이잖아. 둘이 같다라고 놓고 정리하면 얼마 나오니? 연립방식 풀어보자.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고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니까 연립방식 더하면 x는 1 나오네. 여기 x좌표 1이고 y좌표는 3 나오나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자, 우리 이런 문제들 풀 때 그 전에 어떤 문제들을 풀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 삼각형 안에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럼 우리 항상 어떤 도형들을 가지고 썼었냐면 닮음 썼던 거 기억나니? 요 지금 큰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이 닮음이다를 이용해서
요 놈의 길이를 문자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나갔단 말이야. 그럼 난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풀고 싶냐면 이런 쓸데없는 길이들 안 구하고 싶거든. 내가 구하기 편한 것들만 쓰고 싶어. 완전히 갖고. 요 길이 지금 얼마니? 이 길이 얼마야? 거기 2분의 9지고 2분의 9야. 뭐 쉽게 구할 수 있냐면 높이 좀 쉽게 구할 수 있지. 높이 얼마냐면 3이야. 그럼 지금 큰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2분의 9고 높이가 3인 삼각형이 되겠다. 그럼 내가 지금 요 사각형의 넓이를 최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 길이를 보통 x로 놓고 어쩌고저쩌고 푸는데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자. 문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어차피 뭘 쓸 거냐면 나 이 닮음이다를 쓸 거거든. 지금 이 노란색 삼각형하고 큰 빨간색 삼각형은 뭐야? 닮음이야. 근데 빨간색 삼각형 봐봐. 밑변하고 높이가 몇 대 몇이니? 밑변 대 높이가 몇 대 몇이야? 3대 2인 거 맞아? 3대 2? 3대 2 아니야? 응, 3대 2잖아. 2분의 9대 3이니까 2분의 9대 3이니까 양변에 2 곱하면 9대 6. 그러니까 얼마? 3대 2라고. 3대 2. 이게 문자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그럼 요 삼각형도 밑변하고 높이가 몇 대 몇이어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겠어? 얘를 3x라고 놓고 높이를 2x라고 넣을게. 이게 내가 분모를 난 혐오한다 그랬잖아. 분모를 안 만들고 싶다고. 그럼 내가 얘를 3x, 2x라고 놓는 순간 다 됐다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3x잖아. 그럼 높이가 얼마가 되겠니? 높이 얼마야? 이게 얼마였어? 3이었잖아. 그치? 3에서 2x 뺀 거니까 이거 얼마야? 3-2x가 되겠다. 이렇게 3-2x. 그럼 다 됐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 넓이 지금 가로의 길이가 3x고 높이가 3-2x래. 요거 최대가 구하고 싶은 거네. 어떻게 하면 돼? 전개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2차식이잖아. 빨리 2차 함수를 생각해봐. 최고차에서 양수야, 음수야? 최고차에서 음수지. 위로 볼록이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 x절편. 얘가 0 될 때 얼마? 0. 얘가 0 될 때 얼마? 2분의 3인 거 맞니? 맞아? 그럼 최대값은 항상 어디서? 정중앙 축에서 가질 거 아니야. x가 얼마일 때? 4분의 3일 때네. x가 4분의 3일 때? 응. 그럼 집어넣자. 4분의 3, 4분의 3 집어넣으면 얼마니? 4분의 6, 12, 4분의 16분의 얼마야? 6. 계산이 안 되니? 아이고, 아니야. 계산 생각할게. 계산해. 이 선생님이 내가 계산 이렇게 안 하거든? 계산 이렇게 안 해버릇해서 계산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싫어해. 그래 지금 4분의 9 계산하자. 곱하기 2분의 6에서 2분의 3 빼니까 2분의 3. 이렇게. 그래서 8분의 27이 5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 활용 풀 때,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풀 때 도형에서 좌표 어떻게 잡을 건지랑 우리 이렇게 식 나왔을 때 이거 막 전개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빨리 그대로 2차 함수로 넘겨서 활용해가지고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896번. 문제를 좀 풀면서 가고 싶은데 오늘도 갈 길이 멀어가지고 빨리빨리 합시다. 자, 896번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쨌든 삼각형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그랬나?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좌표만 좀 잘 찍어버릇하면 되는데 지금 점 A랑 점 B는 X절편이고 점 C는 Y절편이야. 그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얘는 좀 빨리 나오겠다. 빨리 3A 플러스 3이다 라고 빨리 나올 거고, X절편은 얘는 0이다라고 놓고 방정식 풀면 되네. 우리 이제 문자가 있어도 인수분해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인수분해 이제 3에 a 플러스 1 이렇게 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래서 x는 3 또는
a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텐데 a 플러스 1이랑 함 중에 뭐가 큰지 문제에서 알려줬겠지? 지금 괄호하고 써있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a가 얼마랑 얼마 사이래? 0하고 2 사이래. 그럼 a 플러스 1은 무조건 뭐보다 작아? 3보다 작지? 그러니까 점 a의 x좌표가 a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가 3이 되겠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럼 얘는 3에서 a 플러스 1 뺀 거니까 얼마가 되니? 2 마이너스 a가 밑변의 길이가 되겠다. 그럼 자,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 2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a 곱하기 3a 플러스 3 요거의 최대값 구하고 싶어. 또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이쁘게 돼 있잖아. 최고차에서가 음수인 2차 함수인 거 맞니? 얘 x절편 얼마? 2. 얘 x절편 얼마? 마이너스 1. 여기서 최대값 같겠네. 그럼 정중의 둥항이니까 a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면 왜 2차 함수 이렇게 써야 된다고. 무조건 추계대에서 해칭을 안 쓰면 2차 함수 잘못하는 거라니까. 전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개하면 안 된다고. 아니 이쁘게 다 해줬는데 왜 다시 전개를 해? 저 A, B 그랬잖아. 이 길이 얼마야?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되지. 3에서 a 플러스 1 빼니까 밑변의 길이 2 마이너스 a지. 높이 얼마야? 3a 플러스 3.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2평호 높이. 그래도 계산은 생략합시다. 계산은 생략할게. 넘겨서 902번 봅시다. 활용은 계속 돈이 없고. 이거. 그랬어? 괜찮아. 자, 오늘 선생님이 영상 찍고 있으니까 앞부분 놓친 거 원준이도 그렇고 이따가 영상 선생님이 보내줄게. 자, 봅시다. 근데 이거 A가 2분의 1이라 하셨잖아요. 1 플러스 풀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 2분의 1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A가 2분의 1일 때 최대니까. 자, 일단 봅시다. 지금 직사각형 모형의 출입구를 만들고 싶은데 출입구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럼 이제 똑같이 문자를 보통 어떻게 이런 문제를 푸냐면 얘를 x로 놓고 이게 요 길이를 그러면 또 바꿔서 문자로 놓는데 문자를 최대한 편하게 잡자고. 지금 전체 큰 삼각형은 높이가 얼마? 2고 밑변의 길이가 4야. 그럼 지금 나는 요 도형 어차피 닮음을 쓸 거니까 베이스가 되는 도형하고 똑같이 닮은 미네를 쓰자고. 이 노란색 삼각형도 높이랑 밑변이랑 몇 대 몇이겠어요? 1대 2니까 얘도 1대 2겠지. 그럼 이렇게 높이를 x라고 두면 요 길이를 뭐라고 두면 되겠어?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니? 그치. 2에서 x 뺀 거니까 2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자, 넓이 구하고 싶대. 넓이 2x 곱하기 2 마이너스 x가 뭐가 되고 싶어? 최대가 되고 싶어. 또 인수분해 되잖아. 최고차에서 음수인 2차 함수. 좀만 조용히 해. x절편 얘 0이고 얘 얼마야? 2네. 그럼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넓이 얼마? 2가 최대. 근데 출입구의 높이를 구해달래. 높이 x가 1일 때니까 이거 얼마? 1일 때? 1일 때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좀 편하게 쓰는 연습 해줘야 돼. 자, 여기 지금 903번부터 906번까지 볼 건데 지금 시간 잠깐 줄 테니까 903번하고 904번하고 끝까지 계산은 하지 말고 접근만 한 번만 생각만 해봐. 문제만 좀 잘 읽어봅시다. 문제 좀 잘 읽어보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면 계산 좀 덜 할 수 있을까?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편법을 쓰는 게 아니야. 그냥 표현을 배우는 거니까. 다르긴 하다. 수학 저렇게 하면 힘들어. 근데 애들 전화 안 해보셔도 돼요?
지금 무진이랑 얘네는 늦는다고 연락 왔어. 시준이랑 무진이는. 좀 심한 거 같아. 동훈이도 안 하네. 아 동욱이는 반 옮겼어. 예? 왜요? A2 반으로 반 여기 너무 수업 어려워서 옮긴다고. 쌤 근데 쌤 A2반도 하세요? 아니? 난 여기만 여기만 돼. 선생님과 가겠지. 동욱이는 사랑을 찾으러 빨리 이제 봐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학원은 즐겁게 다니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밝은 분위기를 선호하긴 하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만 안 되는 선에서만 하자고. 방해는 되면 안 되니까. 나 중2 자 이거 같이 볼게. 요거 먼저 보고 밑에 거 또 시간 잠깐 줄게. 요거 먼저 봅시다. 지금 AB의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 10이고 그 다음에 BC는 16, 요 길이였어. 요 길이가 16이다. 근데 지금 AP, BQ, CR, DS 얘네들이 다 길이가 같아지도록 점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넓이의 최소값. 근데 지금 여기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이쁘지가 않아. 사각형의 넓이를 고지고대로 얘를 구하기보다는 뭐가 편해 보이니? 우리 이제 기본도형이라는 게 있거든. 기본도형. 직사각형하고 삼각형들을 기본도형이라고 불러. 걔네들이 넓이를 구하기가 쉬운 아이들이거든. 그럼 얘를 사각형 PQRS의 넓이를 힘들게 구하느니 전체 직사각형에서 이 삼각형 4개를 뺀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먼저 해줬어야 돼. 다시 사각형 PQRS의 넓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다고? 직사각형 ABCD의 넓이에서 삼각형 4개 이렇게 뺀 걸로 구하겠다라는 거지. 나 지금 얘가 최대가 되고 싶어. 한 번만 생각해봐. ABCD의 넓이는 얼마로 고정이니? 밑변이 16, 높이가 12, 가로가 16이고 세로가 12니까 얼마로 고정이야? 144에다가 48 더하면 얼마니? 144, 48, 190인가? 192로 고정이야. 그럼 내가 얘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서 얘를 최대한 덜 빼야 되는 거 맞아? 결국은 이 삼각형 4개가 뭐가 되길 바래? 최소가 되길 바란다. 이 정도 가지고 이제 해보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야. 요 길이들을 지금 모르니까 이 길이를 x라고 놔볼게. 이렇게 x라고 놓으면 요 길이는 얼마니? 12-x. 얘는 x. 요 길이는 그러면 16-x가 되겠네. 얘 x 12-x x 16-x야.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x 곱하기 16-x네. 이렇게 얘는 2분의 1에 x 곱하기 12-x지. 얘는 2분의 1에 x 곱하기 16-x. 이래서 이제 쓰다가 시간 다 간다는 거 내가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쓰지 말라고. 지금 보면 얘네 둘이 넓이 어때? 그러면 이거 4개 더한 건 이거 2개니까 2분의 1 사라져서 이거 이렇게 써볼게. 빼기 x 곱하기 12-x. 그 다음에 요거 2개 넓이 똑같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더하면 2분의 1 사라져서 x 곱하기 16-x.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PQRS의 넓이는 192에서 얘를 빼면 돼. 다시 이게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 전개할 거야 또? 전개할 거냐고. 아니잖아. 전개하지 말고 나는 문제를 바꿔서 풀 거라고. 얘가 최소가 되는 걸 찾자고. 왜? 인수분해가 되잖아. x를 묶을 수 있거든. x를 묶으면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또 인수분해 이거 전개할 거야? 최고차항에서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이차 함수야. x절편 얘 얼마? 0이고 얘 어디서 최대값을 갖겠어? 7에서 최대값을 갖겠네. 그럼 7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7 집어넣고 7 집어넣으면 14잖아. 그러면 얼마? 98이 최소값이 되는 거라고. 98이 최소값이 되는 거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겠어?
192에서 98 뺀 게 답이 되겠네.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돼 있는 거 잘 쓰자고. 94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자, 904번도 지금 한번 잠깐 식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봐봐. 결국 우리 도형에서는 닮음이거든. 닮음을 잘 쓰는 거. 그러니까 제가 최대값이어야지. 제가 최소값이. 아, 주변에 최소값도 아니구나. 최대값. 아, 내가 거꾸로 했구나. 최소 최대를 거꾸로 썼구나. 아무 생각 없이 풀었구나. 일이 부족하고. 미안하다. 고민을 해봐야, 한번 해봐야, 아,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저렇게 보면 좀 편하구나가 보이는 거거든. 끝까지 항상 풀어보지 못하기 위해서 미안한데 봅시다. 볼게. 지금 AB의 길이가 6이래. 요 길이가 6이다. 6인데 지금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AB의 한 점을 잡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 사각형의 넓이. 물론 이 지금 이 사각형 뭐니? 이 사각형 뭐야? 사다리꼴이니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에다가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넓이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얘 전체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삼각형 APR도 무슨 삼각형이니?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 맞니? 얘도 뭘까? 이것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여기가 지금 45도니까 이거 90도니까 얘도 45도, 45도라서 얘네들이 지금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편해. 그래 나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내 스타일이야. 사각형 PQCR 넓이를 전체 삼각형 ABC에서 요 놈하고 요 놈을 뺄게. 선생님 이렇게 한 번만 표현해 볼게. 빼기 삼각형 APR 하고 요 놈 삼각형 BQP 나는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 그럼 똑같이 요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 얘는 지금 고정이지. 사각형 ABC는 얘 6이고 얘 6이니까 18인가? 18. 그럼 요 놈이 어떻게 되면 가장 작아지면 얘가 최대가 되겠다. 그럼 이제 표현을 해볼 건데 얘 지금 45도잖아. 45도 직각삼각형은 뭐지?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라고. 그러면 뭐 뭘 쓰든 지금 계산이 좀 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요 길이를 x라고 놔볼게. 이렇게 x라고 놔볼게. 그럼 요 길이도 x지. 그럼 요 길이 얼마니? 루트 2x가 되겠다. 이렇게. 그럼 요 길이는 얼마지? 그치 6 마이너스 루트 2x. 그럼 요 길이도 똑같으니까 그럼 넓이 다 편하게 구할 수 있겠다. 얘는 BQP는 x니까 2분의 1 x제곱. 얘는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될 거야. 얘는 2분의 1 곱하기 좀 지저분한데 쓰자. 2분의 1 곱하기 6 마이너스 루트 2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1번 아니니까 전개해야 되지. 그럼 이거 제곱하면 2x제곱인데 2분의 1 곱하니까 x제곱. x제곱 2분의 x제곱 더하면 2분의 3x제곱 이렇게 되겠다. 둘이 곱하면 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6루트 x 2분의 1 곱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36, 18 이렇게 되겠다. 요거를 빼면 되지 이렇게. 그럼 PQRS, PQCR의 넓이는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2분의 3 x제곱 더하기 6 루트 2 x
상수항 사라지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서는 인수분해 또 이쁘게 할 수 있지. 이것도 봐봐. 나는 웬만하면 이렇게 쓸 거야. 얘 x로 묶으면 이렇게 묶이잖아. 이렇게. 아니면 더 묶을 수 있으면 더 묶을 건데 그냥 묶을게. 최고차의 음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0. 얘가 0 될 때 얼마니? 2분의 3x가 6루트 2가 될 테니까 계산 참 너무하네. 2 4루트 2? 0하고 4루트 2. 그럼 x가 얼마일 때? 2루트 2일 때 최대값을 갖겠다. 그럼 이제 집어넣어야지 뭐. 아까 괜히 누가 이거 2루트 2 집어넣으면 2루트 2 집어넣으면 여기 3루트 2 나오나? 곱하기 2루트 2 여기 2루트 2니까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12가 답이 되겠다. 원래 이제 정석적인 풀이가 뭐냐면 요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요 길이가 얼마가 나오니? 1대 1대 루트 2잖아.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6 루트 2 빼기 2x가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이 길이는 얼마니? 전체가 얼마야? 여기가 6 루트 2잖아. 6 루트 2.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6 루트 2 빼기 x가 되겠지. 그래서 사다리꼴에 밑변, 높이, 밑변, 윗변, 높이 나오니까 이거 전개해도 똑같이 식 나올 거라고. 똑같이 식 나올 거야. 뭘 써도 괜찮아. 귀찮은 문제인데 선생님은 이런 특수직각삼각형 특히 1대 1대 루트 2 같은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은 나중에도 좀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온 김에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 다음 905번. 여기 지금 이 활용이 제일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요거 한 적 있어? 안 해도 돼? 그럼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906번을 봅시다. 왜 넘어가요? 그냥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해줄게. 이거 뭐 쉽게 풀 게 없어. 갔다. 얘는 뭐 쉽게 풀 게 없어. 지금 한변일이가 2인 정사각형에 대해서 중점을 P라고 하고 이거 좀 높여서 합시다. 한변 길이가 2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는 이제 선생님 원래 너네 그 좌표평면 배웠지? 좌표평면? 좌표평면으로 놓고 풀어도 좋아. 얘는 이걸 X축으로 놓고 이걸 Y축으로 놓으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다 좀 편하게 세팅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그럴 가치는 없거든? 편해서. 그냥 한변일이가 2면 정사각형의 윗점에서 밑변에 수선해발을 내리면 얘 항상 어떻게 돼? 수직으로 2등분되지? 2등분돼.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냐면 1이다라는 거 빨리 찾을 수 있을 거고 정사각형의 그치 높이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네 이렇게. 루트 3이네. 그럼 이 문제는 다 푼 거야. AQ제곱, BQ제곱, CQ제곱 지금 X 줬니? X, PQ의 길이를 X라고 또 친절하게 줬네. 요걸 X라고 줬어 이쁘게. 이렇게 줬어. 그러면 AQ의 길이는 뭐가 되겠니? AQ의 길이는 루트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BQ랑 CQ가 필요해.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가 직각이니까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QC의 길이가 루트에 X제곱 더하기 1이네. 얘도 똑같지? 그럼 이제 AQ제곱은 루트 3 마이너스 X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BQ제곱은 X제곱 더하기 1. 얘도 X제곱 더하기 1. 얘는 그냥 전개해가지고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축의 방정식에서 축에서 최소가 간다를 할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전개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얘는 계산 생략합시다. 906번에다가 좀 별표를 좀 하나만 쳐놓을게. 좀 되게 별표를 하나만 쳐놓읍시다. 너무 중요하거든. 하나요?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래.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왜 없어? 자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만들 거래.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요 내접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랬어. 그럼 우선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뭔가 세팅을 할 건데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우리 항상 이제 직각삼각형을 좀 많이 이용할 거라서 정삼각형에서 밑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2등분 되고 지금 요 길이가 지금 얼마니?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자. 높이가 지금 얼마냐면 높이는 이거 지금 절반의 길이가 10이니까 1대 2대 루트 3이라서 여기 10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다. 10 루트 3. 그럼 이제 나는 계속 방법을 좀 통일시켜서 갈 거거든. 어쨌든 지금 내가 여기에 내접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에 내접하는 원에 뭐가 필요해?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줘야 되냐면 요 삼각형에 변의 길이들이 필요해. 뭔가를 찾아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지금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나한테 첫 번째 목표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랑 똑같아. 요 삼각형 ADG랑 ABC는 뭐야? 닮음이야. 닮음이야. 이걸 쓰자고. 이걸 쓰자고. 얘랑 몇 대 몇이니? 지금 10루트 3이랑 20이니까 몇 대 몇이야? 루트 3대 2인 거 맞니? 루트 3대 2인 거 맞아? 그럼 나는 저거를 쓸 거라고. 아니면 그래 이렇게 쓸게. 내가 요 길이를 2x라고 놓을게.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겠어? 루트 3x가 되겠지. 높이가 루트 3대 2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니? 전체가 10 루트 3이었는데 루트 3x를 뺀 거니까 10 루트 3 빼기 루트 3x가 되겠다. 좀만 이쁘게 쓰면 루트 3으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사각형 DEFG의 넓이는 어떻게 돼? 가로의 길이 2x고 높이가 루트 3 곱하기 10-x. 얘가 어떻게 되고 싶다고? 최대가 되고 싶다고. 그럼 또 최고차에서 음수인 2차 함수 x표 하나 0이고 하나 10이네. 그러니까 x 얼마일 때? 5일 때 최대값을 갖겠다. 나 지금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x가 얼마일 때가 궁금했던 건데 x는 5일 때가 나왔다고. x가 5일 때예요. 그럼 잘 봐봐. 요 길이가 얼마일 때인 거야? 10일 때인 거네. 10일 때인 거야. 그럼 지금 요 길이가 10이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니? 절반 똑같으니까 5지. 그럼 요 길이 얼마 나오겠어? 전체 20 절반 10 쪼개니까 이 길이 5 나오네.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림이 일부러 이렇게 준 거지. 5야? 자 봐봐. 이거 몇 도야? 60도잖아. 60도. 직각삼각형에서 특수각이면 무조건 써먹어야 돼. 1대 2대 루트 3이라고. 그럼 요 길이 얼마야? 10이고 요 길이는 5 루트 3이야. 그거에 내접하는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구해? 이것 때문에 선생님 별표 치라 그런 거야. 그치. 넓이로 구하지. 우리 지금 요 삼각형 B, E, D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2분의 1 곱하기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생각했을 때 5 곱하기 5 루트 3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해도 구할 수 있어? 내접원의 길이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 맞니?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꼭지점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 3개의 넓이의 합으로 쪼갤 수 있는데 얘는 5 곱하기 반지름, 얘는 5 루트 3 곱하기 반지름, 얘도 5 루트 3 곱하기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의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둘레의 길이 15 더하기 5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2분의 1 약분돼 사라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5로 하나만 나누자. 5로 하나만 나누면 3 이렇게 없어지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3 플러스 루트 3분의 5가 5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럼 유리화하면 되겠지? 유리화해서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 반지름 길이 나오겠지? 그럼 지금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 2 파이 r이잖아? 그럼 계산하면 답 나오겠다. 계산은 생략할게. 중요한 문제였어.
내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개다라는 거. 요거 혹시라도 내가 지금 까먹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내 저번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안에 내 저번이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접하는 곳에 길이를 내리면 이거 다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고, 수선이 된다고. 이렇게. 얘네가 지금 다 반지름의 길이로 같은 거지. 반지름의 길이로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C라고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어떻게 쪼개져? 세 개로 쪼개진다고. 이게 쪼개진다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자, 이 삼각형. 얘가 지금 수직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A이고 높이가 R인 삼각형이야. 2분의 1 AR. 이 삼각형도 밑변의 길이가 B고 높이가 R이니까 2분의 1 BR. 얘도 밑변의 길이가 C고 높이가 R이니까 2분의 1 CR이 된다. 그래서 2분의 1에 반지름으로 묶으면 둘레의 길이가 넓이가 나오는 거지. 내 저번이 나왔다? 내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 100% 저거야. 100% 저거밖에 안 있어. 저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야 돼. 물론 이런 문제들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 얘가 지금 여기가 직각이라서 얘가 지금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야.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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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름. 그럼 요 길이 얼마니? 전체가 5인데 5-R. 여기 R이잖아? 요 길이 얼마야? 이 길이 얼마야? 5√3 빼기 R이야. 근데 우리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 어떠니? 같거든? 얘랑 요 길이가 같거든? 요 길이가? 얘가 5√3 R이니까 요 길이도 5√3 R이야.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같거든? 이게 5-R이니까 요거 얼마야? 5-R이야. 그래서 둘이 더한 게 10이나로 구할 수도 있어. 이게 만약에 여기가 루트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하라고 했을 거야. 이게 훨씬 빠르니까. 근데 지금 루트가 있어서 이렇게 계산해도 좀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원, 중학교 때 배운 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잘 보여주는 문제였어. 그치. 결국은 저것도 내심. 원밖에 접선의 성질 이용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성질이야. 이렇게 보는 거. 그럼 우리 941번 봅시다. 선생님이 아직 오늘 갈 길이 좀 멀어서 좀만 갑시다. 아니 근데 안 오는 거 같은데요. 괜찮아. 자, 봅시다. 어차피 영상 찍고 있으니까 다 보면 되지 뭐. 자, 봅시다. 우리 여러 가지 방식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고 가면 어쨌든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혹시 몇 쪽인가요? 지금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안 써도 돼.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할 거고, 인수분해를 할 수 없다면 그때 가서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때 가서 다른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장 기본이 될 거고, 우리 그래서 인수정리가 너무너무 중요했어. 인수정리 뭐였냐면, 자, 만약에 f 알파가 0이야. f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대. 그럼 얘랑 똑같은 것들을 우리 다 나열할 줄 알아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만 좀 써보면 f 알파가 0이다? 그럼 뭐라고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 fx는 그치.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우리는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f 알파가 0이다라는 건 뭐랑도 똑같은 말이야? fx는 0의 해가 x는 알파이다랑 똑같은 말이지. 결국 우리가 이 세 가지들, 이 세 가지 얘기들을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들을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야. 오늘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 내가 많이 풀 거잖아. 많이 풀잖아. 여기 사실 터프 문제만 풀어도 되는데도 내가 많이 푸는 이유가 오지랖일 수 있는데 할 줄 알았으면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이게
너네 2차 방정식에서 사실 하고 넘어왔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2차 방정식에서 이걸 했으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할 거니까 오늘 좀 잘 들어봐. 이제 우리 다 왔거든. 다 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늦게 온 친구들 때문에 오늘 수업이 빨리 끝나야 10시일 것 같아. 수업이 빨리 끝나야 10시일 것 같아. 그래서 오늘 1등급 풀이까지 해야 되니까 미리 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마음의 준비 좀 해놓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이게 지금 내가 이 반의 담임이 아니라서 내가 이 반에서 막 뭐라고 막 함부로 하진 않겠지만 2학년은 안 하면 나 그냥 자르거든. 진짜요? 나 잘라. 너무 많이 잘라서 3학년도 그렇고, 안 되면 우리 학원 그냥 정리하거든.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그치, 의지가 없어. 뭐하러 다녀 학원을? 와서 그냥 시간만 때워갈 거면 뭐하러 다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 걔가 만약에 시험을 못 봤어.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느껴? 야, 저기 학원에서 누구 선생 수업 듣는 애가 시험 졌다고 봤다더라. 내 탓이 된다고. 사전에 차단할 거야. 안 하는데 뭐하러 다녀? 그래서 나는 부모님 돈이 아까워. 커리어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얘기하지만, 남을 방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진짜 용납이 안 돼. 오늘 수업은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 어떤 수업도 버릴 게 없겠지만 정말 너네한테 오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업들이 될 거거든. 정말 잘 들어봐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관통할 거고, 이게 잘 잡혀 있어야 고등학교 전체 과정을 잘 할 수 있어. 이 문제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빨리 볼게. 방정식 풀이의 기본은 뭐다? 인수분해다. 우리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치.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인데, 우리는 이제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할 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다 더해서 0이면 무조건 1로 돼. 다 더해서 0이어야만 무조건 1로 되고, 그게 아니면 요놈의 약수들의 뿔마들이 될 테니까, 지금 뭘로 될까? 2로 되려나? 2로 되니? 1, 4, 8, 3, 6, 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나는 이제 2차식은 바로 인수분해하는 걸 좀 좋아해서, 얘 인수분해하면 x-2에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 그래서 얘가 0인 걸 찾고 싶은 거니까 해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2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다. 그래서 가장 큰 근이 알파가 2가 될 거고, 가장 작은 근이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래서 5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뭐 되게 쉬운 문제지만 인수분해가 기본이다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었던 거고. 그럼 이제 943번을 봅시다. 인수분해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943번. 지금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만 좀 기억을 해볼게.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해 무조건 몇 개일까? 3개요. 이제 해 무조건 3개야. 얘는 해가 무조건 3개야. 4차 방정식은 해 무조건 몇 개? 4개. 5차는 5개. 10차는 10개야. 근데 이게 실근의 개수로 물어보면 완전 달라지는 거야. 실근의 개수로 물어보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딱 2가지밖에 없어. 3개. 딱 2가지밖에 없어. 아, 2가지는 아니고 3가지. 미안해. 딱 3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는 실근의 개수가 3개거나 3개거나 1개. 2개거나 1개거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실근이 없는 건 있을 수 없다고. 3차 방식은 무조건 적어도 실근이 몇 개는 나와. 원준아? 1개는 나온다고. 원준아, 이거 너무 대놓고 자는 거 아니냐고. 응? 자, 이건 나중에 너네가 그래프를 배워야,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워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만 얘기해 볼게. 3차 함수는 모양이 크게 2가지가 있어.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사실은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개를 굳이 구분하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딱 2개밖에 없거든. 그럼 이제 실근의 개수는 x축과의 교점인데, 얘가 됐든 밑에 위에가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이
한 개는 무조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야. 실근이 없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실근이 없는 건 있을 수 없어. 실근이 무조건 한 개 나온다라는 건 3차 방정식은 1차식을 무조건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무조건 1차식 하나가 인수로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좀 자신 있게 하라는 거야. 얘는 그래서 인수분해 뭐 어렵지 않게 되지?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야. 다 더하면 0이니까 이거 무조건 1로 되네. 무조건 1로 돼. 그래서 1, 마이너스 1, 2, 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 될 텐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허근, 두 허근이래. 두 허근. 3차 방정식 근 몇 개? 3개. 3개. 근데 2개 허근이래.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실근이라고. 근데 지금 봤더니 여기 x-1을 통해서 둘이 곱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x는 1이라는 실근이 나오네. 그럼 알파, 베타 어디서 나온 거라고? 여기서 나온 거네. 알파, 베타는 여기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빨리 문제 어떻게 바꾸자라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의 해가 뭐랑 누구랑 누구다?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막 이렇게 판별식 이런 거 써서 확인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요거 구해달래. 우리 빨리 차수 귀찮은 거 낮추기로 했잖아. 그치? 알파 베타가 요놈의 해니까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이거 얼마야? 0이야. 그럼 알파 제곱은 뭐랑 똑같아? 알파 마이너스 2랑 똑같네. 베타도 똑같겠지? 베타 제곱도 베타 마이너스 2랑 똑같을 거야. 그럼 얘는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겠다. 그럼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플러스 알파네.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 요 놈의 해가 그치? 알파 베타니까 근각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1이고 알파 베타 2니까 2하고 1 집어넣으면 답은 4가 나오겠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무조건 하나 나온다,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 3차 방정식 복습하고 있는 단계니까 근데 저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2개가 된다라는 게 사실 하나랑 하나 중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여기서 근 하나 나오고 얘가 중근을 가지면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는 2개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 그 다음에 944번 봅시다. 자, 얘를 x-a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다. qa의 값을 구해달라. 우리 항상 나눗셈 나오면은 무조건 검산식 쓰자 그랬지. 검산식.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7은 내가 x-a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래. 이렇게 되겠대. 그때 qa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얘 3 왼쪽으로 넘기면 얘 마이너스 10 이렇게 바꾸자. 얘 사라지겠네? 그럼 결국은 얘가 x-a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해보자라는 거지. 인수분해를 해보자. 1, 마이너스 6, 13, 마이너스 10. 얘 뭘로 될까? 2로 될까? 1, 2, 4, 마이너스 4, 8. 된다.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5, 10, 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얘 인수분해했더니 x-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이렇게 돼. 근데 지금 문제 잘 봐봐. a가 뭐라고 돼 있냐면 실수라고 돼 있거든.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점일 거야. 얘 내가 0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별식 한 번만 써볼까? 판별식 짝수 판별식 한 번만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 4 빼기 5가 나와서 뭐가 나와? 0보다 작아. 그 말은 얘가 방정식이다 라고 했을 때 실근이 없다는 얘기지. 얘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된다고. 다시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내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의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얘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얘 어떻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알파, 베타 무조건 무슨 수야? 그치, 허수야. 그러니까 이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했을 때 여기에 무슨 수가 온다고? 허수가 온다고. 근데 a가 지금 무슨 수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실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나 확신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요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qx가 뭐가 돼야 된다? 얘가 되는 수밖에 없다. 얘가 qx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수학은 정확하게 접근해야 돼. 그럼 QA의 값을 구해달래. A가 2가 나왔지. 그러니까 Q2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나? 1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항상 우리 수학에서 괄호하고 써 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야. 까먹을까 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쉴게. 950번 봅시다. 우리 복소수에서 많은 걸 배웠고 2차 방정식에서도 많은 걸 배웠잖아.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을 하나를 가져. 무조건 1차식 하나는 인수로 갖는다고. 그러면 3차 방정식의 풀이는 대부분 1차식 곱하기 2차식을 이용해서 요 2차 방정식하고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이 문제가 딱 그래. 잘 체크해봅시다. 이 문제 별표 하나 치고 이론 점검할 겸 잘해볼게. 이거 완전 2차 방정식 문제야. 지금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G1, G2라고 할 때 G1 곱하기 G1바, G2 곱하기 G2바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해보자고. 얘가 지금 다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인수분해도 편하게 돼. 1, 마이너스 5, 9, 마이너스 9. 3으로 되려나? 3, 1, 3, 마이너스 6, 3, 9, 0 이렇게 되네. 그럼 얘 지금 인수분해 하면 x, 잘 찍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x는 3이라는 실근이 하나 나오지. 여기서 잘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 되면 되는데 지금 판별식 써보면 뭐보다 어떻게 돼? 지금 0보다 작다는 거 체크가 된다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허근이 나오고 이 허근이 3차 방정식의 허근이 될 테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 G1, G2라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의 허근 G1, G2에 대해서 요걸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겠네. 그럼 지금 빨리 봐봐. 2차 방정식에서 우리 되게 중요하게 썼던 거라고. 얘 지금 개수가 다 무슨 수냐면 실수지. 얘 지금 뭐냐면 실개수 방정식이야. 이게 나랑 한 거잖아. 실개수 방정식에서 허근 나왔다? 서로 무슨 관계? 켤레 관계라고. 얘네 둘은 켤레 관계야. 그러니까 G1의 바가 G2랑 같아야 되고 뭐 거꾸로 G2의 바 씌운 건 뭐랑 똑같아야 돼? G1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문제 어떻게 바뀌니? G1 바가 뭐랑 똑같아? G2랑 똑같고 G2 바는 G1하고 똑같다고. 그럼 G1 곱하기 G2, G1 곱하기 G2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2배의 G1 곱하기 G2네. 이거 뭐야? 두 근의 곱이네 곱. 근각의 설관계에서 두 근의 곱 얼마? 3이다. 그래서 답은 6이 답이 되겠네. 6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실개수 방정식에서 한 근이 허근이면 나머지 근 켤레근이다라는 관계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3차 방정식에서 당연히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자, 952번도 지금 같이 볼게. 잘 봐봐, 잘. 수시. 선생님 혹시 좀 빠르다고 말 좀 해줘. 혹시 나 이해가 잘 안 되면 손 들고 꼭 얘기 좀 해줘. 이거 좀 이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자, 지금 복소수 G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래. 자,
복소수 g가 요놈의 근이다라고 알려줬어. 그럼 이제 또 숫자가 온전히 주어져 있으니까 빨리 인수분해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1로 가능합니다, 선생님. 1로 될 리가 없지. 다 더해서 0이 아니면 무조건 마이너스 1로 돼. 마이너스 1.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13, 마이너스 13, 0 이렇게 나오겠다. 지금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은 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나오니까 허근은 여기서 나왔겠다. 여기서 나왔겠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은 0의 한 허근이 g라는 거네. 이렇게. 그럼 또 이게 무슨 방정식? 개수다 실수니까 실개수 방정식이니까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혈렉은 g 바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근의 합 얘가 얼마다? 4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돼야겠다? 13이 돼야겠다. 13이 돼야겠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i분의 g-g바가 음의 실수라고 했거든. 이게 음의 실수라 그러면 좀 이렇게 복소수를 좀 멋들어지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좀 억울하지만 정석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g를 a 플러스 bi라고 한번 나옵시다. 이렇게. 그럼 g 반은 뭐가 되겠니? 그치, a 마이너스 bi가 되겠지? 근데 우리 사실 여기서 지금 a, b를 구할 수가 있어. 이거 가지고 a, b를 구할 수가 있을까? 우선 둘이 더해서 4가 되고 싶대. 둘이 더해서 4가 되고 싶어.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겠다. 이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돼야겠다. 그 다음에 g 곱하기 g바가 13이다를 써도 되는데 우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 여기다가 넣어볼게. 그럼 i분의 g 마이너스 g 반은 여기서 요거를 빼는 거니까 2bi가 나오는 게 맞니?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i 사라져서 2b가 나오네. 얘가 뭐라고? 음수라고. b가 음수여야 되네. b가 음수여야 돼. 그럼 이제 다시 요거 해봅시다. 두 근의 곱 g 곱하기 g 반은 4 더하기 b제곱인 거 맞니? 이게 13이 되고 싶다. 그럼 b제곱은 9인데 그래서 b는 뿔마 3이 나오는데 b가 무슨 수여야 된다고? 음수여야 된다고. 그래서 g는 2 마이너스 3i가 돼야겠다. 그래서 얘는 좀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고지고대로 풀 수밖에 없는 답은 2번이 되겠네. 2번이 되겠다. 아빠랑 비슷한 문제였고 953번을 보고 싶시다. 요거까지 볼게. 953번. 이 오메가랑 관련된 문제는 늘 우리를 좀 힘들게 할 건데 우리 이제 규칙성 배웠던 거 잘 기억하면 돼. 얘도 이제 빨리 해봅시다. 자, 요놈의 한 어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대. 그럼 또 인수분 해보자. 1,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얘는 1로 되겠다. 얘는 1로. 1로 하면 이렇게 돼서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다. 자, 요놈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x는 1이라는 무슨 근? 실근이 나오니까 허근은 여기서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문제가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의 한 허근이 오메가가 되는 거네. 이렇게. 그럼 이제 마찬가지야. 또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치. 혈내근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이렇게 복소수 관계 나왔으면 근 두 개 나왔으면 우리 습관적으로 쓰고 합시다. 두 근의 합은 2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곱도 2가 돼야 되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256이 되고 싶대. 한번 써봅시다. 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의 바 마이너스 1의 n제곱 얘가 256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지금 두 개가 오메가랑 오메가바 둘 다 가지고 표현이 되었으니까 빨리 뭐 하고 싶냐면 하나로 좀 통일을 시켜보고 싶다고. 통일을 시켜보고 싶어. 그럼 얘를 오메가로 바꿔볼까?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여기서 오메가 바가 지금 뭐랑 똑같니? 2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으니까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은 뭐랑 똑같냐면 1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겠네. 맞니? 맞지? 얘가 1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아.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n제곱, 요게 256이 되고 싶은 거네. 이렇게. 그럼 저걸 또 뭔가 좀 계속 바꿔보고 싶어. 여기서 봤더니 요 놈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빨리 모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오메가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얘가 0이다. 이렇게. 뭔가 지금 이쁘게는 안 나올 것 같네. 넘기면 오메가 제곱이 지금 뭐랑 똑같냐면 2 오메가 빼기 2랑 똑같니? 너무 귀찮은 거,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런 생각 들어야 돼. 이거 문제를 개떡같이 만든 거다. 이게 나는 제일 원하는 게 좀 이쁘게 나와서 복소수의 거듭 제곱으로 좀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한번 해볼게. 오메가 제곱이 2 오메가 마이너스 2랑 똑같거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의 n제곱이야. 그럼 지금 얘를 거듭 제곱하는 거다 너무 싫거든? 너무 싫고 뭐 뭔가 딱히 이쁘게도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뭐가 낫겠다? 푸는 게 낫겠다. 푸는 거야. 근일 공식 쓰는 거지 뭐. 그치, 오메가를 구해버려. 오메가를 구해버리는 거야. 아니 근데 뭐 이 정도면 할만해. 자 그럼 지금 얘 근일 공식 쓰면 x는 1 뿔마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 이러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야. 아 저게 생각보다 편하네. 생각보다 편하잖아. 이게 1 플러스 i가 될 수도 있고 1 마이너스 i가 될 수도 있어. 사실은 둘 다 해봐야 되는데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뭘 안 줬겠지.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뭘 안 줬을 거야. 그래서 오메가에다가 1 플러스 i 집어넣으면 문제가 또 어떻게 바뀌냐면 1 마이너스 i의 n제곱 요게 256이 되고 싶은 거네. 혹은 의심스러우면 요거 집어넣어서 1 플러스 i의 n제곱이 256 되는 n도 똑같은지 해봐도 돼. 그럼 우리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얼마야? 요거지. 요거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게. 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2i니까 얘를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선호해. 1 마이너스 i의 제곱에 얘가 n제곱 되려면 2분의 n제곱인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i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i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릴게요. 이렇게. 이게 256이 되고 싶어. 근데 이거는 문제가 좀 쉬운 게 어쨌든 2의 거듭 제곱을 해나갈 거잖아. 256이 2의 몇 제곱이니? 2의 8제곱인 거 맞니? 어쨌든 얘가 몇이 돼야겠어. 이렇게 돼야 같아지겠지. 그럼 알아서 부호고 뭐고 다 맞춰줬겠지. 그래서 n이 얼마일 때? 16이면 되겠다. n이 16이면 되겠다. 시험 문제 나오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좋은 문제는 아니야. 제일 깔끔한 문제는 오메가의 거듭 제곱의 규칙성을 써서 푸는 문제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최후의 수단 정 안 되면 구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럼 우리 5분만 쉬었다 갑시다.